여자가 먼저 연락을 끊으면 남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것도 소리를 지르거나 이별하자고 통보한 것도 아니라 그저 말없이 떠나버린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이제 그만하자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무 말도 없는 것입니다.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저 침묵만 남았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이별이 시작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압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가장 조용한 순간에 온다는 것을. 누군가 당신 앞에서 말없이 돌아섰을 때 그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설명 없이 도망친 사람의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미성숙의 증거였고 책임을 회피한 비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침묵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선택한 한 사람의 존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기로 결단한 한 사람의 성숙 같은 침묵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도망치는 침묵이 있고 돌아오는 침묵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침묵이 있고 선언하는 침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침묵은 후자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데는 1초면 충분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의 끝에서 여자의 침묵이 가지는 의미와 그때 남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차이가 관계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먼저 침묵하고 연락을 끊으면 남자는 그제서야 후회한다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남자는 단순히 한 번 후회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후회 속에서 3번의 단계를 거쳐 무너지고 한 번에 다시 깨어나는 단계를 거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감정의 해부가 아니라 인간의 해석입니다. 여자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침묵에서 남자는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런 남자의 무너짐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침묵이 왜 말보다 강한지, 관계에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끝날 때 우리가 진짜 잃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침묵이란 무엇인가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해석의 공간입니다. 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침묵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보다 무섭습니다. 이별 통보는 관계의 끝을 알리지만 침묵은 관계의 의미를 묻습니다.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을 때 남자는 혼자 남겨집니다. 수많은 해석과 함께 말입니다. 왜 연락을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겼을까? 이 질문들은 답이 없는 미로입니다. 그리고 그 미로 속에서 남자는 첫 번째로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남자는 관계 초반부터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연락을 늦추면 그녀가 불안해할 것이다. 내가 침묵하면 그녀가 먼저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남자의 착각입니다. 관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 하지만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끊어버렸을 때 남자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이 관계의 중심은 내가 아니었구나. 에리히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잃어서 아픈 게 아니라 통제권을 잃어서 아프다고. 남자의 첫 번째 무너짐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통제의 착각이 깨질 때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여전히 읽음 표시가 되어 있고 새로운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이 순간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건 관계가 아니라 착각이었다고. 통제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인간은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은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남자의 자존심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감에서 나옵니다. 내가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여자의 침묵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제 남자는 더 이상 관계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조수석도 아닙니다. 차 밖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미 떠났고 남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무너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후 남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하지만 일상은 그를 배신합니다. 두 번째 무너짐이 찾아옵니다. 일상의 붕괴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던 메시지, 퇴근 후 울리던 익숙한 전화벨 소리, 주말 저녁 함께 보던 드라마,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사라지자 이 습관들이 흔들립니다. 커피를 마실 때도, 음악을 들을 때도,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남자는 그녀를 떠올립니다. 사랑이 끝났다는 건 감정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사라질 때 인간은 비로소 결핍을 느낍니다. 명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사람은 타인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 안의 익숙함을 잃는다고. 남자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녀가 내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그녀는 특별한 날에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특별한 순간은 기억으로 남지만 일상의 빈자리는 매 순간 실감됩니다. 퇴근 후 텅 빈 방, 울리지 않는 톡 알림, 혼자 먹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부재를 증명합니다. 남자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합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방황입니다. 감정의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두 번째 무너짐은 이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 없이 일상을 잠식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구나. 이제야 알았구나.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큰 무너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무너짐, 감정의 붕괴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늦게 느낍니다. 여자는 아플 때 울고 치유하지만 남자는 미루고 덮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고통은 항상 지연되어 도착합니다. 프로이트는 말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형태를 바꿔 되돌아온다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일주일쯤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계기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SNS에 올라온 그녀의 사진 한 장, 누군가로부터 들은 잘 지내더라는 말 한마디, 카페에서 우연히 들린 그녀가 좋아하던 노래, 이런 작은 조각들이 남자를 무너뜨립니다. 남자는 그 순간 온갖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저 사진 속 커피는 누구와 마신 걸까? 저렇게 웃는 걸 보니 나는 완전히 잊혔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이 모든 해석은 남자 혼자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녀의 진짜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스스로 만든 이야기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 무너짐은 이렇게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자존심은 밖에서 무너지고 일상은 주변에서 무너지지만 감정은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깊은 무너짐입니다. 남자는 이제 후회합니다.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 후회는 사랑이 아니라 이름으로부터 배운 감정입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녀가 있는 삶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있을 때는 모르다가 없을 때 알게 되는 것,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세 번째 무너짐 속에서 남자는 비로소 진실을 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그녀는 떠났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많은 이야기가 말하는 지점입니다. 남자는 후회하고 여자는 떠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남자는 3번이나 무너져야 했을까? 왜 여자는 침묵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침묵은 벌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자가 연락을 끊은 건 남자를 벌하기 위해서라고. 아닙니다. 여자의 침묵은 남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그녀는 선언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기분을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설명하느라 지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기다림으로 나를 잃지 않겠다고. 이것이 침묵의 본질입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자기 존엄의 선언입니다. 여자는 떠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반응을 기다리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느라 정작 자신이 누군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그 과정을 멈춘 것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결단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 여자는 이제 압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관계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남자는 스스로를 보게 됩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말이 있을 때는 상대를 보지만 침묵이 있을 때는 자신을 봅니다. 남자가 3번 무너진 건 그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통제하려 했던 자신,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 감정을 밀어온 자신. 침묵은 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녀의 부재는 공허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남자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관계에서 잃은 건 그녀가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사랑에서 아픈 건 이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을. 침묵은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그저 부재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부재가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영원히 후회만 하는가? 아닙니다. 4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남자는 3번 무너진 후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를,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어느 날 남자는 깨닫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침묵은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오는 순간 남자는 변합니다. 그는 이제 이해합니다. 침묵이 작별이 아니라 수업이었다는 것을. 관계는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것을.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도 반복한다고. 남자는 이제 배웁니다. 그녀의 침묵이라는 수업에서. 그리고 이 배움은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과거에 그는 관계를 게임처럼 여겼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누가 더 관심을 보이는지, 누가 주도권을 쥐는지.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관계는 게임이 아니라 2사람의 춤이라는 것을. 한 사람이 이끌면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함께 호흡하며 같은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 침묵 속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 안에 공간을 두라.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고. 남자는 이제야 이해합니다. 그 공간의 의미를. 공간은 거리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공간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녀가 원했던 건 바로 이 공간이었습니다.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남자는 그 공간을 주지 못했습니다. 통제로 채우고, 의심으로 메우고, 집착으로 좁혔습니다. 침묵은 그 공간을 되찾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남자가 3번 무너지고 4번째로 깨어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관계에서 진짜 힘은 통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침묵이 준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3번 무너지는 동안 여자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야기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여자는 단 한 번 무너지고 단 한 번 일어섭니다. 남자가 3번 무너질 때 여자는 한 번에 무너집니다. 깊게, 완전히, 철저하게. 여자의 무너짐은 남자처럼 단계적이지 않습니다. 여자는 이미 관계 속에서 수없이 무너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차갑게 대할 때마다, 그가 연락을 늦출 때마다, 그가 자신을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여자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이해하려 했고, 다시 참아보려 했고, 다시 사랑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침묵은 갑자기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너짐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자가 침묵을 선택한 순간 그녀는 이미 수백 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말로 전달되지 않는 것은 침묵으로도 전달되지 않지만 적어도 침묵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고. 여자는 이제 자신을 등불로 삼습니다. 더 이상 그의 사랑으로 자신을 비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빛으로 스스로를 밝힙니다. 이것이 여자의 단단함입니다. 남자가 무너질 때 여자는 단단해집니다. 남자가 흔들릴 때 여자는 중심을 잡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더 강해서가 아닙니다. 여자가 먼저 무너져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여자에게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귀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서 여자는 발견합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으로 증명받지 않아도 자신은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침묵이 여자에게 준 선물입니다. 남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만 여자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충분함을 봅니다. 남자는 후회를 배우지만 여자는 자존을 배웁니다. 그래서 침묵 이후 두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남자는 과거를 돌아보며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만 여자는 미래를 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합니다. 남자는 그녀를 그리워하지만 여자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감정의 무게 중심이 다릅니다. 남자는 잃어버린 관계를 중심에 두지만 여자는 되찾은 자신을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남자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여자는 이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침묵이 만든 두 개의 길입니다. 같은 침묵이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이별이지만 다른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침묵의 끝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배웠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자가 진짜로 배웠다면, 만약 남자가 통제를 내려놓고 존중을 배웠다면, 만약 남자가 사랑이 소유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계로 만납니다. 과거의 그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주인과 손님이 아니라 동반자로, 통제하는 자와 통제받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두 사람으로. 하지만 만약 남자가 배우지 못했다면, 만약 그가 여전히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면, 만약 그가 후회하지만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만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관계는 같은 결말을 맺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다시 무너지고 남자가 다시 통제하고 침묵이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끝은 다시 만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각자의 성장입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침묵 속에서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침묵의 진짜 의미입니다.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하고 경계하고 인사할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고. 침묵은 바로 이 고독을 가르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혼자 있을 수 있는 평온함을, 그리고 그 고독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합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나는 것,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함께하는 것,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 만나는 것. 이것이 침묵이 준비시킨 새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습니까? 어느 쪽이든 침묵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당신은 이 침묵을 어떤 의미로 만들 것인가?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침묵은 채워질 공간입니다. 배움으로, 성찰로, 성장으로 남자가 3번 무너진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너집니다. 사랑 앞에서, 상실 앞에서, 침묵 앞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진 후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그대로 주저앉는가, 아니면 일어서는가, 그리고 일어설 때 무엇을 배웠는가. 여자가 단 한 번 단단해진 건 강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무너져 봤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파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먼저, 누군가는 나중에,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천천히. 하지만 결국 모두 같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힘은 상대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침묵이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도입부에서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제 당신은 압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누가 기다리는가가 아니라 왜 기다리는가입니다. 의존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존중해서 기다리는가, 집착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신뢰해서 기다리는가, 불안해서 기다리는가, 아니면 사랑해서 기다리는가. 같은 기다림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침묵이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포기의 침묵인가, 존중의 침묵인가, 도망의 침묵인가, 귀환의 침묵인가, 끝의 침묵인가, 시작의 침묵인가. 당신이 선택하는 의미가 당신의 침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경험에 따라 깊이가 달라진다고. 침묵은 당신을 깊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채로 있을 것인가, 일어서서 걸어갈 것인가, 과거를 붙잡을 것인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후회로 머물 것인가, 배움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남자는 3번 무너지고 1번 깨어납니다. 여자는 1번 무너지고 영원히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너지고 깨어나는 그 과정 자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인간, 실수하지만 배우는 인간,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인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강렬하게, 말없이, 하지만 명확하게,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래서 침묵은 때로는 말보다 큽니다. 때로는 행동보다 강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봅니다. 상대의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관계의 진실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사랑의 진실을.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당신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침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버림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수업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침묵이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것을 도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을 되찾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당하십시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은 쉼표입니다. 다음 문장을 준비하는 잠시의 멈춤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호흡을 가다듬고 방향을 점검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모읍니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크게 이루는 사람은 때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고. 침묵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말합니다. 비어 있지만 가장 충만합니다. 이것이 침묵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남자는 3번 무너지고 여자는 1번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끝에서 둘 다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사랑이 단단해질 때 비로소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의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침묵이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성장시키기를, 당신의 무너짐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기를, 당신의 아픔이 당신을 지혜롭게 하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끝에서 당신이 발견하기를,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의 사랑으로 증명받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침묵 속에서 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침묵이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남자는 3번 무너지며 배우고 여자는 1번 일어서며 깨닫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의 끝은 승패가 아니라 각자의 성숙이라는 것을, 관계의 의미는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가에 있다는 것을, 침묵은 이별이 아니라 수업이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침묵이 무엇을 말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실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실로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시오. 침묵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더 나은 당신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장입니다. 그 장을 당신 스스로 써내려가십시오. 아름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침묵이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침묵 끝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